우리 지역 이슈를 점검해 봅니다. 뉴스 속 궁금한 이야기들을 모아 유쾌한 썰로 풀어보는 시간 궁금해썰.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신민식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유상 기자입니다. 네, 유 기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요즘은 온 나라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아이들의 교육은 물론 시민 안전에 앞장서는 분을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궁금해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고강민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네, 아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4년간의 서초구 의원회 의정 활동을 마치고 현재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 중인 고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 구의원이셨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잖아요. 네, 서초구에 있는 방배 2동 이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후문 이전 사업에 적극 앞장서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수초등학교 주변 환경이 사실 상업지구와 맞닿아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제 통학로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주변에 안전을 위해 설치한 지장물들이 오히려 아이들 안전한 통학에 좀 지장을 주고 있어가지고 한 1년여 이상에 거쳐서 그 부분들을 정비하면서 교문을 이전하는 그런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도 뭐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열심히 나서서 더 노력해오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네. 이 그 안전한 통학로가 생겨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겠지만 네. 또 학부모님들이 특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학부모님들이 늘 불안해 하시는 면이 꽤 있는데 이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를 할 경우에는 정말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으세요. 예. 우리가 아이들 다 소중하다 얘기하는데 내 아이만큼 소중한 아이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되면 학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인 일 잘하는 시의원 고강민 의원과 본격적인 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은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입니다. 학교 앞 안전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5월 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보행 사망자는 2020년 10만 명당 0.27명이었고 이는 같은 해 10만 명당 0.19명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6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학교 시간부터 방과 후 활동을 많이 하는 시간대라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의원님이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에 또 각별한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런 이유가 스쿨존 사고가 많이 있어서가 네.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예, 아까 언급드렸던 우리 이수 초등학교 후문 같은 경우들도 예,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전도 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고진감래가 아니고 고진안내라고 생각해요. 예, 고생 끝에 안전이 온다 생각해가지고 정말 많은 그 노력과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바로 아이들의 안전통학로 확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고령화 문제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 서울이 지금 현재 전국 꼴찌인 0.59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0.78이라는 가장 또 꼴찌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낮은 출산율 속에서 어렵게 낳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불안하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 이상의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학교 앞에 그 안전 규정을 계속 강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이유를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인식의 변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개발 시대에 네. 어떤 도로라든지 어떤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교통 관련된 부분들은 사람보다는 차량 위주의 정책을 많이 펼쳐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차량 위주가 아닌 사람 위주의 정책으로 바꿔야 되는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정책들도 우리가 어른의 눈높이와 아이들의 눈높이는 벌써 높이부터 다르잖아요. 네. 어른이 봤을 때는 안전한 부분인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작은 아이들이 봤을 때는 위험 요소가 되는 것 같이 이게 어른의 시각이 아닌 아이들의 시각으로 어떤 교통 안전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안전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의원님은 그 스쿨존뿐만 아니라 스쿨존에서 벗어난 하굣길 이면도로 안전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아이들이 아이들의 등굣길은 스쿨존만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렇죠.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학교에 도달을 하는데 그 구간 중에 등굣길은 스쿨존은 매우 일부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보행로들에 대한 것도 아이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을 위해서라도 보행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봐도요. 보차 혼용도로는 1km당 8.72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네, 보차 분리도로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율이 53.5%나 차이가 나요. 보차 혼용도로와 보차 분리도로의 차이가. 네. 그래서 제가 구의원 시절에서도 우리 기자님들도 잘 네. 아시다시피 안심보행길 사업을 맞습니다. 주력해서 했는데 네. 사실은 우리 이면도로가 교행이 가능하면서 보행로를 만들어도 되는 여건을 갖고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인도를 안 만들어 왔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서초구에서도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는 서울시 차원에서 보행로를 더 많이 조성하고 안전한 보행길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입법화하는 부분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스쿨존과 커넥팅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네. 이면도로 안심길과 스쿨존이 연결돼서 아이들의 안전한 길이 더 확대돼 나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은 또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본인도 예.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내용도 제도화하려고 준비하시고 했다고요? 예, 스쿨존 강화와 또 안심보행길을 연결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보행로 안심보행길 더 강화하는 부분을 이제 입법하는 거와 더해서 현재 이제 아이들 등굣길을 가서 보면은 네. 녹색 어머니 또 모범 운전자 또 경찰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아이들 통학 지도를 해주시거든요. 안전 통학 지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분들은 모두 이렇게 안전 장비를 하고 계세요. 구분될 수 있는 그렇죠. 인식도 하고 계시고. 그렇네요. 근데 정작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은 무방비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착안한 부분이 이렇게 반사가 가능한 안심 조끼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때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형광 물질로 된 이렇게 조끼들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좀 보급해서 아이들이 통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착용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또 입법화하려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썰은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입니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27년간 증수해온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 통행료 존폐를 두고 2달간 일시적인 통행료 면제 실험을 펼쳤습니다. 1단계로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 즉 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를 면제했고 2단계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강남에서 도심 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의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
교통량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 올해 연말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27년간 남산터널 통행료가 부과돼 왔는데 저도 뭐 가끔 지나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용을 했거든요. 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용을 했는데 이게 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저는 사실은 이런 정치 활동을 하기 전에도 사실 남산터널 통행료를 왜 내야 되느냐. 아. 네, 사실은 건립비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벌써 과거에 해결이 다 됐던 부분이고 정책 역시 실험적으로 했던 부분이 이게 정착화되면서 저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관행적으로 그냥 내오던 거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폐지를 가장 먼저 추진을 했고 처음에는 사실은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하려면 그에 대한 타당한 논리가 있어야 되고 여러 데이터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가장 먼저 서울특별시 그 혼잡통행료 네. 혼잡통행료 폐지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특정 지역의 의견으로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각 지역별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10분 중에 7분 이상이 이 부분은 맞지 않다. 현재 시대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 외에도 여러 한 수백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그런 이유들을 또 언론에서도 타당하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폐지가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 이런데 공감을 해서 여러 언론에서도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뤄주셔가지고 현재 서울시가 정말 이런 27년 만에 유연한 정책 실험을 이제 하게 됐죠. 네, 네.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제 입장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이렇게 반영해준 서울시의 감사한 마음과 함께 이번 계기로 이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혼잡 통행료 면제 후에 통행량과 정체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이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네. 이게 존폐 결정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현재 뭐 100% 확실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나온 건 아닙니다. 아직 네.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대략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100대 통행량이었다라면은 현재 113대 정도, 네. 13% 증가한 정도의 통행량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남산 터널을 출퇴근길에 네. 이제 이용을 하는데요. 네. 출퇴근길에 일부 증가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은데 이 정책 실험에 약간 문제점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터널 통행료만 면제를 한다고 해서 정책 실험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 27년의 세월의 흐름 속에 차량의 증가라든지 주변 건축물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변화를 고려한다라면은 교통신호 체계까지 좀 변경을 하면서 정책 실험을 했다라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지금은 터널 통행료만 면제하는 네. 실험을 이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저는 크지 않은 미미한 증가가 일어났다. 그 이유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님들도 장거리 운행을 하실 때 보통 내비게이션을 많이 켜고 다니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출퇴근길에 최근에 출근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우회 길을 안내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이 밀리면은 예, 이렇게, 통행은 네. 자연스럽게 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산 터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그 길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탄소 중립, 에너지 절약,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고요. 네, 네. 또 지금 현재 양방향 또 통행료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이번 폐지를 통해 가지고 시대 정신에 맞도록 네. 이렇게 운영해 나간다라면은 시민들의 뭐 큰 호응이 있지 않을까 또 네. 예, 지금도 호응이 싶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통행료 존폐 여부를 떠나서 이번 실험이 가지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현재 서울 도심에 진입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도심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렇죠. 과거와는 다르게 서울에도 도심권이 많이 생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도심이라는 부분의 혼잡도를 완화한다. 이거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고
또 동작, 마포, 서대문, 뭐 동대문, 송동구 그 많은 서울에 진입하는 서울 도심이라고 얘기하는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혼잡도를 일으키지 않고 또 135 터널만 혼잡도를 일으킨다? 네. 사실 이 부분도 시대에 맞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과세 문제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이런 혼잡 통행료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가 영국, 런던이 시행을 하는데 그쪽 같은 경우들은 이런 제도적인 허점 없이 완벽하게 도심을 통제하면서 혼잡도를 조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안정한 행정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 정책에 대한 성과가 현재 시대에 맞는지 또 이런 지금 현재 정책은 과연 유효성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유의미한 정책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단 남산 터널 통행료 문제만이 아닌 특정 기간이 지났을 때는 정책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제가 입법하려고 합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의 정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 유효성 검증이라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 실험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부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27년 동안 부과되어 온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이제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썰은 한강 접근성 개선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9일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견인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국제 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저는 좀 생소한데 네. 소개 좀 해주시죠. 한강 르네상스라고는 들어보셨죠? 네네. 2007년도에 시행했던 제도인데요. 네네. 2.0 버전으로 2.0 예, 업그레이드 이번에 된. 이제 그레이트 한강 아. 프로젝트가 이제 서울시에서 계획되고 실행될 예정입니다. 네네. 예,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이라는 비전으로 이제 4대 핵심 전략 55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 이런 목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4대 핵심 비전이 예, 그렇습니다. 네, 사업 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얼마나 한강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번 11대 서울시의회 후보로 나갔을 때 제 공약이 서초 헬스케어로를 만들겠다. 헬스케어로. 헬스케어로. 예, 이 아, 부분이었는데요. 우리 걷기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인프라, 서울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인프라인 한강, 한강에 접근하는 부분이 매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인접한 반포 잠원은 아주 용이하죠.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서초방배, 서초방배. 제 지역구에서 가기가 좀 곤란한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한강의 인프라를 서초방배까지 함께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이동의 편리성을 가져가 준다라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제가 이제 그 정책 공약으로 했고 마침 또 제가 또 서울시에 가서 오세훈 시장님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일을 하면서 뵐 때마다 접근성 개선에 대한 말씀을 계속 피력을 드렸어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강 프로젝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접근성 개선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됐어요. 특별히 반영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네. 이제 이동이 편리한 한강 이 부분이 정확히 특정이 돼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초방배 주민 또 기타 배후 지역에 있는 도시들도 한강에 접근하기가 용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노력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한강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져서 서초 방배 나아가 모든 시민이 한강공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궁금한 지역 이슈에 대한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서초중 체육관 건립입니다.
서초구 지역에서 유일하게 실내 체육 시설이 없는 학교가 있는데요. 바로 서초 중학교입니다. 비가 올 때 또 여름에 무더울 때 기상 조건이 악화될 경우 체육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체육관 건립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예, 제가 사실은 뭐 서초구 네 분의 시의원이 있는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는데 와서 보니까 아쉽게도 제 지역구에 있는 중학교가 체육관이 유일하게 없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도 서초중 인근에 살기 때문에 정말 큰 생각 없이 이렇게 생각을 지내왔었는데 이렇게 현황을 보고 느껴 보니까 정말 이게 좀 심각한 문제다. 또 아이들이 정말 기다리는 시간 중에 하나가 또 체육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날씨라든지 또 미세먼지 또 우리나라에서 또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문제가 있는데 안정적인 체육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 아이들이 역차별을 받아왔다. 네, 저는 좀 이 부분 빨리 개선해주고 싶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루라도 빨리 도입을 시켜서 서초중학교 학생들이 정말 좋은 체육관에서 안정적인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체육관이 건립되면은 학생들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뭐 예.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예, 배드민턴도 치고 뭐 탁구도 네, 하시고 네. 다양한 스포츠를 하는데 맞습니다. 활용 공간이 되기 때문에 서초중학교의 체육관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에 유일하게 없었던 데가 이수초등학교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 이수초등학교 착공을 해드렸거든요. 굉장히 큰 보람을 엄청난 느끼는데 일을 했습니다. 네. 예, 중학교도 또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초중이 뭐 생긴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85년도, 6년도에 이제 서울고등학교와 함께 생겼는데 현재까지 이제 체육관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심각성에 대한 것을 느낀 게 학부모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네. 그 부분을 듣고 제가 너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강당이 없어서 인근 학교의 강당에 좀 빌리기 위해서 부탁을 해야 되고 인근 교회에 부탁해서 강당을 이용하려고 이렇게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제 이게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안타깝고 되려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사실은 예, 이거 빨리 개선을 해주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제가 단 1개월이라도 정말 1년이라도 빨리 땡겨서 네. 서초중학교 문제,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좀 어떻게 돼?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이제 2025년이나 지나야 이제 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는 건데 이제 최대한 이 네. 부분들을 좀 당겨서 네. 행정적인 입장이 아닌 학생들의 입장에서 체육 눈높이에 활동 보장, 맞게. 예, 네. 눈높이에 학생들의 맞게 입장에서. 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43만 서초 구민 여러분과 또 1000만 서울 시민 여러분께 저 서울시 의원 고광민은 성실한 서울시 의원이 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제 선거 슬로건이 시민의 뜻대로 기대를 현실로인데요. 이렇게 슬로건을 정한 이유는 정치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이뤄드리는 그 기대를 현실로 이뤄드리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민의 뜻대로 기대를 현실로라고 만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뜻과 기대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성실한 서울시의원 고광민이 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 궁금한 이슈를 썰로 풀어보는 시간 궁금해 썰.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